수능 특강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시면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A 지점, B 지점, C 지점이 있습니다. A, B, C에서 이 건물에 끝에 피레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건물 끝점이라고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를 바라본 각이 30도, B 지점에서 여기를 바라보는 각이 45도,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건물의 높이, 피레침까지 건물의 높이다. 얘를 x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이 x를 구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은 뭐냐면 A와 B, C가 각각 100m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각도는 30, 45, 60입니다. 자, 요 100m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이거 100m니까 이게 B 지점이 A와 C의 중점이 되겠죠. 그러면 바닥 평면에 놓여 있는 요 삼각형. 자, 여기를 갖다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D라고 할까요? D. 여기를 E 이렇게 삼각형 A, C, D 이 바닥면에 놓여 있는 삼각형을 보시고 D라는 꼭지점에서 자, 변의 중점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중선이 되는 거죠. 중선. 자, 중선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바닥면에 놓여 있는 삼각형에서 중선이 나왔다. 자, 중선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요렇게 자, 변의 중점. 자, A, 여기가 B, 여기가 M. 요렇게 중선을 긋게 되면 요 중선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파푸스의 정리라는 내용이 뭐였냐면 AC의 길이의 제곱, 그다음 BC의 길이의 제곱은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요 변의 길이의 제곱은 CM의 길이의 제곱과 자, 그다음에 AM, BM 똑같습니다. AM의 제곱의 몇 배? 2배. 요렇게 같아진다는 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각도들은 전부 다 특수각들이니까 요 x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길이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도, 45도, 60도. 당연히 45도가 되면 요 길이가 x랑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30도가 되면 루트 3x가 되고 자, 반대로 60도가 되게 되면 얘는 루트 3분의 x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요 그림을 그대로 우리가 파푸스의 정리를 써보겠습니다. 루트 3x하고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x 이걸 제곱해서 더하죠. 루트 3분의 x는 2배의 그 다음에 x의 제곱하고 100의 제곱 x의 제곱 100의 제곱 x에 대한 간단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풀어주시면 여러분이 x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는 특수각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중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중점이 주어지는 순간에 바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끌어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자, 이것이 관건이겠죠. 자, 주어진 조건에 맞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은 마저 정리를 해볼까요? 3x제곱 더하기 3분의 x의 제곱은 2x의 제곱 더하기 2만 x제곱 하나 지워주고 3분의 4 x제곱은 2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지워지고 2가 되고 2분의 3 x는 2분의 3 곱하기 만이니까 x 제곱이죠. x라는 녀석은 루트를 씌워서 2분의 루트 6 정도가 될까요? 예, 곱하기 10 100제곱 100이니까 루트 씌워서 없어졌고 50 루트 6 예. 요 2차원에서 푸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천천히 풀어 내려가시면 얼마든지 답을 낼 수가 있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건 파푸스의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다. 자, 이걸 여러분이 잡아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지점에서 P 지점까지 직선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랬는데요. 요거 산이에요. 산. 여기는 호수고요. 직접 자를 들고 이렇게 잴 수는 없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A 지점에서는 얘가 안 보이지만은 A 지점에서 이쪽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했더니 요 P 지점과 45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철탑의 높이 꼭대기죠. 꼭대기까지 각도를 재봤더니 4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바라보였다. 그리고 철탑의 높이가 얼마일까? 철탑의 높이는 나와 있지 않네요. 철탑의 높이는 210m. 예, 여기는 210m였다. 복잡하네요. 0.21, 210. 예, 0.21km로 제가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이제 2km였고요. 내가 지금 찾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이 A 지점에서 여기까지의 자, 만약에 직선 거리로 잰다면 이 길이는 얼마일까? 자, AP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2km 이동했고요. P 지점과 B 지점과 A를 이루는 각도는 45도고요. B에서 철탑을 바라보는 이 각도가 4도입니다. 그러니까 4도 높이로 이제 위쪽으로 보인다는 뜻이고요. 실제 철탑의 높이는 0.21이었다. 자, 그리고 그 조건이 4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용해 봄직한 게 누구냐면 탄젠트 4도예요. 탄젠트 4도면 요거 분의 요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A와 B와 P점을 잇는 요 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를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각도 45도를 알아요. 그러면 내가 요 길이를 알아내면 그 다음에는 요 점선의 길이는 코사인 J 법칙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요 변의 길이 알고 사이값 알고 요쪽 변 알고 그럼 요 길이를 이제 탄젠트 4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구해보겠는데 탄젠트 4도는 BP의 길이 분의 0.21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탄젠트 4도가 0.07이다. 그럼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BP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자, BP의 길이는 0.07분의 0.21 계산해 주시면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제 3km였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 바닥에 놓여 있는 A, B, P라고 하는 요 삼각형에서 여기 2km, 각도 45도, 여기 3km. 자, 그러니까 이제 AP의 길이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자,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4, 9,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지울 거 지우고 6 루트 2. 13 마이너스 6 루트 2. 자, 그럼 AP의 길이를 구해내야 되는데요. 자, AP의 길이를 원래는 요거는 이중근호를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만은 지금 답을 보면은 2.8, 1.8, 2.2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요것은 그러니까 이중근호를 풀어가지고 루트, 근호의 모양으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근사치로 답을 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문제가 표현되려면 루트 2가 막 1.414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살짝 문제 빠졌는데 그래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P의 길이는 그러면 13 마이너스 6 곱하기 1.414 이렇게 계산해서 근사치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 곱하기 1.414가 얼마인가요? 해볼까요? 1.414 6 64 24 6 1 6 8 64 24 6 1 6 8 8.484니까 요것은 13 마이너스 8.484 그러면 대략 얼마가 되나요? 13 빼기 8 하면 5인데 그럼 4.51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곱을 해가지고 4.516이 나오는 값을 보기 중에서 2.1이냐 2.4냐 골라라.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략 얼마인가요? 2.1? 약? 그죠? 4가 되려면 2가 돼야 되는데 2보다 약간 크면 되거든요. 2.4는 아니고 이것은 계산해보면 근사적으로 2.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럼 문제에다가 여러분이 이 조건을 하나 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루트 2는 얼마다? 1.414고 밑에 있는 보기들은 이제 근사치로 적용을 한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답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그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바다 위에 떠 있는 P 지점과 Q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두 지점 A, B, 이게 육지 위에 있는 거죠. 여기 육지입니다. 육지고 뭐 산이 있고 뭐 이렇게 있네요. 예. 자, 이 육지 위에 있는 두 지점 A, B에서 다음과 같이 측정을 했다. A와 B 사이의 거리는 750m고요. 그 다음에 A, B, P 요 각도죠. 요 각도. 요 점선하고 요 A, B 라인하고 이런 요 각도. 자, 요 각도는 53도. 그 다음에 PAB 여기 이 각도는 110도. 그 다음에 PAQ PAQ 노란 선불 있죠. 요거랑 이루는 게 이제 60도가 되는 겁니다. 자, 노란 것은 A에서 이제 요 철탑의 밑부분을 바라보는 각도고요. 그 다음에 철탑의 높이가 얼마냐면 270m짜리 철탑이 서 있다. 그리고 철탑을 바라보는 각도가 그게 5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하고 R 요거 있죠. 요게 뭐냐면 A 지점에 서가지고 철탑을 이렇게 위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수평에서 5도만큼 위로 올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건 어디냐면 그래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자, 요걸 지금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이제 알아내셔야 되는데요. 보통 어떤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때는 자, 삼각형을 유도해가지고 코사인 제 법칙이나 사인 법칙을 쓰게 됩니다. 그럼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 요 사이각 알고. 자, 사이각은 이미 나왔죠. 60도. 그럼 요 길이 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요 길이 구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내가 이거를 알고 싶다. 이 길이를 알고 싶을 때 마주보는 지금 각을 알고 있습니다. 60도 각을 알고 있고요. 여기는 각도를 전혀 몰라요. 모르니까 마주보는 각과 변, 마주보는 각과 변 이렇게 뭐 둘 중에 하나를 알고 있으면 사인 법칙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자, 요건 변을 몰라, 얘는 각을 알아. 하나밖에 모릅니다. 얘는 각도 모르고 변도 몰라요. 자, 이렇다면 P점과 A점과 이 노란 선분 보이시죠? 예, Q점 얘를 잇는 삼각형에서 내가 각은 하나 안다. 자, 이 길이를 갖다가 다른 조건을 가지고 구해줄 수 있느냐? 이 노란 선분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느냐? 자, 따져보겠습니다. 자, 철탑의 높이와 이 각도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 길이는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뭘 이용하느냐면 탄젠트를 이용하면 바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탄젠트 5도가 문제 조건에 0.09라고 주어졌으니까 탄젠트 5도는 AQ의 길이 분의 270m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Q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AQ의 길이는 탄젠트 5도가 0.09니까 0.09 분의 270. 자,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9분의 27000. 자, 약분하면 3000 나오니까 요건 3km 이렇게 처리를 우리가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A 지점에서 Q 지점까지 거리는 자, 노란 선분의 길이 요거 구했습니다. 3km이다. 자, 확인됐고요. 그렇다면 AP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얘기는 이제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AP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뭘 알고 있지? 그러면 AP의 길이가 포함된 삼각형 중에서 요거 보시면 자, B 지점하고 이제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요 각도가 53도가 주어졌는데 요 길이를 제가 구하고 싶어요. 자, 요거 몰라요. 요거 X라고 할까요? X.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게 750 주어져 있고 여기 각이 110도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P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거리. 자, P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거리는 안 나왔나요? 110도. 그 다음에 그건 안 나왔고요. 그럼 110도하고 53도니까 자, 그림이 조금 복잡하니까 요거 갖다 따로 띄워보겠습니다. 자, A 지점, B 지점, 그 다음에 P 지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 각이 53도라고 했고 여기가 110도. 좀 따로 띄워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각이 주어졌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자, 53도와 110도니까 나머지 각이 얼마입니까? 163도니까 17도가 되나요? 자, 요 각이 17도고 17도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750도고
53도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우리가 찾고 있는 요 x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마주보는 각과 변을 동시에 아는 문제가 됐죠. 이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P 지점, 여기가 A 지점, B 지점이니까 얘를 이용하죠. 사인. 자, 17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17도 분의 마주보는 변 750m는 알고 있는 게 요거 사인 53도 분의 그 다음에 x는 사인 110도 분의 pb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pb의 길이는 별로 관심이 없네요. 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x니까 요 녀석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사인 17도는 0.3으로 지금 처리한다. 자, 사인 53도는 0.8로 처리한다. 예, 요거는 0.3분의 750은 0.8분의 x. 자, 그러니까 x라는 것은 0.3분의 0.8 곱하기 750. 자, 이렇게 씌우면 3분의 8 되겠는데요. 3 약분해버리면 이게 250이고요. 250에다가 8 곱하면 2000 되는 겁니까? 8, 26, 5, 8, 4, 2000 되는 거. 2km. 자, 끝났습니다. 요 x라는 길이가 2k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요쪽 노란 선분의 길이 3km, 요거 2km, 사이각 60.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요 PQ의 길이가 바로 해결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PQ의 길이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약분하고 나면은 13 빼기 6이니까 7 나오는군요. 자, PQ의 길이는 그래 대략 얼마입니까? 자, 루트 7km. 네, 정답은 루트 7k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그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바닷가입니다. 이게 해변이고요. 해변에 철탑이 하나 세워져 있고 철탑의 높이는 100m래요. 그런데 철탑의 아래 지점과 이 윗 지점에서 이 산의 정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몇 도냐면 45도와 60도. 그러니까 아래에서 보면은 60도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60도. 여기서 바라보면 이게 45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올려봤을 때 45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죠? 이때 산의 높이를 구하라. 이거 어떻게 구하죠? 일단은 요 점선하고 이 이제 그 바닥면 해수면하고 똑같이 쭉 옆으로 거져가지고 이제 이거를 지면이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게 산인데 산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어떤 요만한 무슨 탑 같은 게 하나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탑의 꼭대기를 바라보는데요. 그럼 요 지면과 그 다음에 철탑에서 수평으로 잡았을 때 요거 요렇게 옆으로 거주니까 요 간격은 10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산의 높이입니다. 산의 높이. 산의 높이를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x로 잡는다면 그러면 여기는 x에서 100을 뺀 거니까 요만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수평거리를 쟀을 때 이게 45도니까 요 점선의 길이가 똑같이 x 빼기 100이 될 거고요. 여기 길이는 이게 60도니까 2대 1대 루트 3 되니까 루트 3분의 x 정도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45도라는 각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밑변 있죠. 요 길이를 한번 재보고 60도라는 각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얘를 재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가요? x 빼기 100하고 루트 3분의 x가 같아지면 되는 겁니까? 이런 정도가 되는 건가요? 맞나요? 예. 그래서 이제 x 빼기 100이라는 길이하고 루트 3분의 x 요 두 개 길이가 똑같아지면 되는 건데,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 조건을 보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요렇게 해서는 요 길이를 구하기가, 물론 이것도 이제 근사적으로 루트 3을 대략 얼마로 하자 이런 게 나와 준다면 참 좋겠는데
그 답은 이제 무슨 루트 3 나오겠죠. 그죠? 한번 처리 한번 해볼까요? 자, 넘겨주게 되면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x는 100이다. 그러니까 루트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기 x는 100이다. x라고 하는 길이는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뭐 100 루트 3 정도?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유리화 해주면은 루트 3 플러스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루트 3 플러스를 위아래 곱하게 되면 2가 되고요. 100 루트 3 플러스 1. 자, 약분할 거 하고 나면은 50에다가 집어넣으면 3 더하기 루트 3 정도? 예, 이렇게. 그러니까 답이 50 괄호치고 3 더하기 루트 3m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사인 15도가 이거 뭐 잘 쓰지는 않지만은 나왔습니다. 이제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다. 그럼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뭘 한번 구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15도라는 각은 어디냐 하면 여기가 15도죠. 여기가. 여기. 이렇게. 자, 이 철탑의 꼭대기하고 요 산의 정상을 이었을 때, 자,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밑면, 아래 지점, 철탑의 아래 지점하고 얘를 이었을 때 생기는 요거. 그 다음에 요렇게 이어지면 이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요 길이는 100이고, 여기 15도니까, 요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요변이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봐라 이런 의도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풀이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럼 두 번째 풀이로 이제 사인 15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자, 사인 15도 분의 그 다음에 여기 100m는, 자, 여기 각도 몇 도입니까? 그러면 요게 지금 60도 각도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30도분의 여기 여기다 A라고 할까요? A 이렇게 네, 사인 30도분의 A 이렇게 하면 A라고 하는 길이는 충분히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라고 하는 길이는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그죠? 50 곱하기 사인 15도를 나눠야 되는 거니까 뒤집어야 되겠죠. 루트 6 빼기 루트 2분의 4. 자, A라고 하는 길이를 일단 구했습니다. A라는 길이는요. 유리화를 하자면 50 곱하기 루트 6 플러스 루트 2를 위아래 곱했을 테니까 6 빼기 4는 약분되고요.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자,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A라는 길이고요. A라는 길이에다가 루트 2를 나누게 되면, 자, 요 45도니까, 자, 요 그림에서 1대1대 루트 2 비율 나오죠. 그죠? 그럼 이제 요 x 빼기 100이 나오네요. x 빼기 100이라는 요 길이는 루트 2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50 루트 6 플러스 루트 2에 루트 2를 나눠준다.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나면 50 루트 3 플러스 1 정도? 네. 그래서 x라고 하는 길이는 100 더하기, 자, 이항하면 되겠죠. 그죠? 50 루트 3 플러스 50.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럼 150, 50으로 묶으면 3 플러스 루트 3. 그러니까 답은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푸는 방법은 이제 주어진 조건, 얘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고, 자, 그거보다는 첫 번째 풀이가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습니다.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 있고 이 건물의 높이 PQ를 재기 위해서 건물 바깥쪽에 있는 두 지점 A, B에서 이제 이 P 지점을 바라다가 봅니다. 근데 요 감마라는 각도는요 A, B라는 요 선분과 요 AP가 이루는 각도예요. 그 다음에 요 베타라는 것은 그렇죠 A, B와 그 다음에 요 BP가 이루는 각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이 지면에 이제 평행하게 BQ 잡아주시고 요 지점에서 P를 올려다 봤을 때 요 알파라는 각이 나옵니다. 여긴 직각이죠. 그죠? 여긴 직각이고 이때 이제 PQ의 길이 높이 PQ의 길이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자. 뭘로 구할 수 있을까? PQ의 길이를 알려면은요. 일단 뭘 알면 될까? 자, 역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각도가 지금 주어져 있다면
요 길이는 얘랑은 사인 관계가 될 거고요. 얘랑은 탄젠트 관계가 될 겁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인 알파는 BP의 길이 분의 PQ가 될 겁니다. 그럼 내가 얘를 알면 끝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사인 알파를 알아야 되는데 제 보기를 보시면 이제 사인 알파, 사인 감마, 뭐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 탄젠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BQ분의 PQ는 탄젠트 알파인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 이 5개 보기 중에 탄젠트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를 내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PQ의 길이는 결국에는 PB 이 길이에다가 사인 알파를 곱한 것이다. 그럼 자, PB의 길이를 지금부터 찾아내자. PB가 이제 요놈이죠, 요놈. 자, 요 녀석의 길이를 지금부터 스몰 a와 감마와 베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여기가 감마고 여기가 베타가 되면 요 각도는 당연히 파이 빼기 베타 감마가 되겠죠.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자, 그러면 마주보는 각과 변을 알고 각은 다 알았으니까 마주보는 각과 변을 아는 형태에서 요 변의 길이를 내가 찾고 싶다. 그냥 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패턴이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사인 감마분의 PB의 길이는 자, 사인 감마분의 PB의 길이는 사인 자, 파이 빼기 베타 플러스 감마 분의 스몰 a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 아시죠? 이제 사인이라고 하는 놈은요 180도에서 어떤 각을 뺐다. 이게 이제 서로 그 보각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사인 요것은 베타 플러스 감마와 같습니다. 사인 값은 이렇게 180도에서 세타를 뺐다. 그 각에 대한 사인 값과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은 같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PB의 길이는 사인 자 베타 플러스 감마 분의 A 곱하기 사인 감마 A 곱하기 사인 감마. 자,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 끝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인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분자는 A 사인 감마 사인 알파. 답이 어디 있나요? 감마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감마 1번이 답이 되겠죠? 보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 문자 비슷비슷하게 막 널려 있으니까. 자, 1번을 보시면 요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7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2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점 O에서 만나고 있는 두 개의 강 사이에, 이게 강입니다. O의 요 라인이 강이고요. OB 라인이 강이고요. 그 강과 강 사이에 마을 P가 있고 강변의 두 지점 A, B를 잡아서 PA, AB, BP를 연결하는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자, 요 만나는 지점부터 P점까지 마을까지의 거리는 50km라고 할 때, 자, 요 길을 이렇게, 자, 강을 찍고, 이쪽 강을 찍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한다. 이건 최단거리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단거리 문제는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을, 자, 최단거리? 당연히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죠? 이거 뭐, 아주 쉬운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을 거쳐서 가야 하는데, 그 지점이 이 뭐 길상에 있다. 이 직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직선상에 어느 한 지점을 찍고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짧은 것은 어디냐?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대칭 이동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이 직선의 반대편으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얘하고 얘를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연결을 해줘요. 그럼 요 지점이 생기는데 요 지점과 요 지점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자 반대편으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거리가 똑같고 직각이 되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길이하고 요 녀석의 길이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지점하고 연결했을 때는 자, 예를 들어 요 지점 한번 선택해 보죠. 자, 여기를 이렇게 연결
다 넘어갔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는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리를 더한 것과 동일하고, 예를 들어 이 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요렇게 자 이어준 길이는 어차피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자 요렇게 이어준 길이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요 노란 요 길은 직선 거리가 되고 요 파란 선부는 두 개는 꺾였죠. 그죠? 요 삼각형에서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는 한 변보다 길다. 그러니까 어디를 잡든지 간에 이게 삼각형의 한 변이 되고 나머지가 두 변이 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요 지점을 선택해 주는 것이 가장 짧은 거리를 찾는 방법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상의 점을 지나가서 어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자, 직선상의 한 점을 통과해서 가려고 합니다. 최단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이런 대칭을 이용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요 OA 라인에 어느 한 점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죠. 근데 문제는요. 얘는 고정된 두 점인데 얘는 지금 요 지점 자체가 서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겁니다. 자, 고정되어 있는 점은 요 점이고요. 요 A, B를 내가 자, 서로 바꿔가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이 움직여요. 그럼 얘가 움직이면 얘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가 다 달라지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요 B 지점을 고정시키겠습니다. 얘를. 그러면 B 지점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A를 어디다가 선택을 해줘야 되느냐. 그럼 이 직선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P 지점을 대칭시켜줘요. 이럴 때는 B는 사실상 우리가 잠시 이렇게 붙잡고 있긴 하지만은 얘는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얘를 대칭시키는 거는 요거는 얘가 바뀌면 또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정되어 있는 점을 대칭시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직각으로 이렇게 반대편에 점이 형성이 됩니다. 이걸 P 프라임이라고 제가 한번 잡아 볼게요. 자, P 프라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 지점을 어디다가 잡아주면 되느냐면 자, 이 녀석이 움직인다. 아, 가만히 있다. 그러면 요게 지금 P 프라임이니까 요렇게 잡아주시면은 육안으로 보기에 지금 약간 꺾여 보이시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A 지점을 여기다가 선택을 하면 이거는 꺾이는 길이기 때문에 P에서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거리가 현재는 아닙니다. 그럼 어디다가 잡느냐? 방금 자, 요게 직선이 되는 대칭점과 요 점을 이었을 때 직선이 되는 그 위치에다 잡아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 A를 여기. 그러면 요게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 지점에서 여기를 거쳐서 B까지 가면 그 길이는 P-에서 출발해서 여기 와서 이리 가는 직선 코스가 되기 때문에 최단 거리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P'이라는 점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점에서 이제 이 B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그 지점을 내가 잡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번엔 좀 반대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지점에서 A를 가만히 고정시킨 상태에서 자, 이리 와서 이리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 P를 아래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길이는 역시 같겠죠. 그죠? 길이는 똑같고 수직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요 P 지점을 아래쪽으로 대칭시킨 점을 P2'이라고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요 길이는 요 길이하고 당연히 같겠죠. 지금 가만히 보시면 요 파란 길이가 또 살짝 꺾여 보입니다. 그럼 여기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요 길이가 꺾이지 않도록 얘를 직선으로 A까지 뽑아주는 그 위치를 잡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게 최단거리가 아니겠느냐. 그럼 최단거리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길이 P'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P2'으로 돌아오는 길. 요 길을 보시면 자,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 자, 그리고 파란 거 요 길이 자, 꼬불꼬불 하면서 지금 오고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요 B 지점에서 P나 P'까지 가는 길이는 똑같다는 겁니다. 자, A'에서 A까지 그 다음에 P에서 A까지 거는 똑같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요런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돌아오는 거랑 똑같냐 하면은
여기서 요렇게 와서 B까지 와서 B에서 P를 향해 이렇게 간 요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삐뚤 하면서 오는 길이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자, 요 길이는 얘랑 같습니다. 별 표시. 자, 그다음 파란 선분의 길이 요거 하트 표시. 여기도 하트 표시. 자, 이등변이니까 별, 그다음에 A, B, 하트. 이렇게 이어지면서 길이가 돌아오는 길이하고 직선 코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꺾였죠. 자, 문제는 요게 꺾이지 않게 A, B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꺾이면 최단거리가 아니다. 직선거리로 가라. 마찬가지 P'에서 P2'까지를 직선거리로 뽑아주게 되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를 한 번에 쫙 이렇게 직선거리로 쭉 뽑아주게 되면 이게 바로 최단거리가 된다. 그럼 어디다가 A, B를 설정하면 됩니까? 여기. B는 여기.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P 지점에서 얘를 대칭시키시고요. 얘를 아래쪽으로 대칭시키시고요.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다이렉트로 연결한 것. 이 길이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됩니다. 이것은 이 점 이외에 다른 점을 잡아서 연결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자, 파란 선분의 길이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꺾인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노란 선분은 직선거리니까 분명히 파란 거 3개 더한 거랑 노란 것은 노란 쪽이 짧습니다. 그런데 요 노란 선분의 길이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는 길이와 같은 길이가 됩니다. 즉, 요 삼각형의 길이는 여기서 출발해서 변을 거쳐 여기까지 오는 길이와 같은데 누가 제일 짧으냐 그러면 요 길이가 일직선으로 배열되는 그 위치에 설정해 주는 것이 가장 짧다. 즉, 요 지점을 통과하고 요 지점을 통과해 주는 게 가장 짧다라는 겁니다. 따라 최단거리는 대칭점을 직선으로 이어준 길이가 되겠다. 결론. 자, 여기서 P'에서 P2'까지 직선거리를 여러분이 이제 재시면 되는데, 자, 요 길이가 얼마냐면 50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각각 잘 생각해 보세요. 자, P 지점을 대칭시켰지요. 50km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똑같습니다. 이거 50km가 되고, 마찬가지 이렇게도 대칭이니까, 자, 요게 이등변이죠. 그죠? 이등변이니까 이쪽도 50km가 됩니다. 자, 사이각은요, 요 각이 같고 요 각이 같을 테니까 42도의 2배, 84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는 방법은 코사인 제2법칙으로 재시면 됩니다. 그래서 P'부터 P2'까지의 거리의 제곱은 5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 마이너스 2배, 50 곱하기 50 곱하기, 자, 코사인 84도. 자, 그럼 5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0의 제곱. 자, 코사인 84도는요, 문제 조건에서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것은 사인 6도와 동일하고요. 사인 6도를 문제에서 지금 0.1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0.1. 자, 그럼 이게 끝났죠, 그죠? 네, 50제곱, 50제곱, 50제곱을 공통인수로 끌어내게 되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0.2가 됩니다. 그럼 1.8. 네, 그러니까 50의 제곱 곱하기 1.8. 자, 요 길이가 바로 최단 거리가 될 것이다. 요 루트 계산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50의 제곱에 1.8.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10분의 18이니까 P 프라임까지 거리는 50 곱하기 10분의 18? 그거 얼마요? 2 약분하면 5분의 9? 이런 정도인가요? 네, 이런 정도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루트 처리만 하면 이제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루트 5분의 루트 9니까 5분의 루트 9 곱하기
루트 5. 지울 거 지우시면 30 루트 5 정도가 되겠네요. 예. 답이 30 루트 5km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그 수능 특강에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삼각함수는 여기까지가 진행이 되는 거고, 다음 시간, 다음 단원은 이제 그 경우의 수 단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